그리고 사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진석이가 좋은 선 자리가 줄을 섰었어요. 근데 순영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도 고집을 부리길래 그 좋은 기회들 다 날려버렸죠. 그리고 순영이 우리 진석이보다 1살 어리잖아요. 우리가 손해는 손해.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한다는 듯한 웃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마음은 100번 이해가 가지만 남의 자식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식을 높이는 말을 듣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딸이 제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몰랐는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순영이가 참 성격이 좋고 끈기가 있어요. 웬일인지 순영의 칭찬을 하는 사돈네. 순영이가 그런 면은 있긴 하죠. 성격도 싹싹하고요. 결혼하면 사돈댁에도 잘할 거예요. 어머니의 기분이 슬쩍 풀리려는 듯했지만 사돈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몇 번 전화로 얘기했잖아요. 진석이 만나지 말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애기 만들어서 올 생각은 말라고. 그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끈기 있게 결혼 허락해 달라고 하니 결국엔 제 마음까지 돌린 거죠. 대단해요. 순영이 칭찬인지 돌려서 욕하는 것인지 애매한 말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를 만들어 올 생각을 말라니. 그 말을 지 아들한테 한 것도 아니고 내 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말했단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순영이에게 주기 아까운 귀한 아들이면 좀 더 데리고 계세요. 그 대단한 아들 더 대단한 집에 장가 보내시라고요. 이 모든 말을 속으로 되새기며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딸 시궁창에 처박힐 뻔했는데 덕분에 10년 감수했네요.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 아니 유수님 씨는 단호히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영은 다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수님 씨는 어쩌면 일이 잘못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딸의 결혼을 막아보려 했겠죠.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도로 주워 담을 수 없다면 걸레로 닦아내기라도 해야겠죠. 유수님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33세 현순영. 외동딸로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죽은 후 더욱 애틋해졌습니다. 다정하고 점잖은 성격이라 순영에게도 유 씨 자신에게도 늘 잘했던 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차는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딸 때문에 유 씨는 김이 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 씨는 순영과 진석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엄마한테만 허락받아서 뭐해.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딸을 부르기 위해 방문 앞에 섰던 유 씨는 뒤돌아서다가 이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내가 다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잖아. 대놓고 인물이 별로라고 하시고 집안 조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건 그래. 이해해. 그런데 아빠 돌아가신 것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유 씨는 속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석의 부모님이 순영을 반대한다니 내심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의 외모는 나름 주변에서 칭찬받아 왔는데 인물이 별로라니. 그리고 설령 편부모 가정이라 꺼린다 한들 그것이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은 순영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까지 문제 삼다니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설득하고 확답받아야 나도 우리 엄마한테 말을 하지. 엄마한테 먼저 말했다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그러면 자기는 부모님한테 등 돌리고 나랑 결혼할 수 있어? 유 씨는 딸이 그런 결혼을 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봐, 못하잖아. 이렇게 질질 끌어진 게 벌써 3년이야. 아, 알았어. 일단 끊자. 말할 기운도 없다. 유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돌아섰지만 가슴속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귀한 딸을 누군가 안 좋게 본다는 사실에 심기가 몹시 상했습니다. 특히 결혼 상대의 부모님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 씨는 통화 내용을 몰래 들은 것을 숨기지 못하고 딸을 불렀습니다. 순영아, 진석이 부모님이 너 싫테니? 순영은 눈이 동그래져 유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우연히 통화하는 거 들었어. 너희 결혼 생각이 있었던 거야. 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전부터 그런 얘기는 나왔어. 3년이나 반대했다면 거기까지 들으셨구나. 유 씨는 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결혼, 만약 그쪽에서 허락을 한다고 해도 고생길이 훤하지 않니?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차라리 진석이 말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싶다. 그러자 딸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어머니가 조금 그러시긴 해도 진석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한테 정말 잘해. 기댈 만한 사람이고 부모님 뜻 거스르고 그냥 결혼해 버릴 수도 있지만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은 싫어.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유 씨는 딸의 말에 답답하면서도 이해가 갔습니다. 자신 역시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었고 사랑하는 남녀를 갈라놓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내 딸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서도 유 씨는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석이 온대. 집으로 방문하겠다는 딸의 남자친구 허진석. 예전과는 달리 유 씨의 마음엔 그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겠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온 진석은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순영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허락해 주세요. 유 씨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반대하신다며? 허락하셨어요. 나란히 앉아있던 순영이 끼어들어 대답했습니다. 인사도 드리러 갔다 왔고 허락받고 왔어. 딸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지만 유 씨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반이었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그 나머지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렇지. 엄마는 당연히 허락하는 거지. 딸의 말에 유 씨는 어딘지 모르게 언짢아졌습니다. 왜 자신이 이 결혼을 당연히 허락할 거라고 여기는 걸까요?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집안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상견례는 2주 뒤 주말에 하고 싶으시다는데 엄마 시간 괜찮아. 들뜬 딸을 보니 하고 싶은 말도 도로 목구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 없어도 내봐야지. 딸의 결혼을 바라왔던 유 씨였지만 막상 딸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심란함이 몰려왔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상견례를 생각하면 신경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언니, 결혼식 때 입고 갈 옷은 있어? 놀러온 유 씨의 동생이 물었습니다. 유 씨는 옷장에서 주섬주섬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기겁하며 외쳤습니다. 그거 입고 간다고. 왜 이상해? 이상한 줄 모르는 게 이상하다니까. 호들갑 떠는 동생을 보며 유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깔끔한 검정색 투피스였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 즐겨 입던 옷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좀 더 화려한 옷 없어? 이런 거. 유 씨가 꽃무늬가 화려하게 그려진 블라우스를 꺼내자 동생이 머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딸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네. 그렇게 화려한 거 말고 고급스럽게 화려한 거 말이야. 유 씨는 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무조건 상대방 기선제압 해야 해. 그러려면 옷도 힘을 줘야 한다니까.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선제압이야. 유 씨가 쓴 웃음을 짓자 동생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경험자로서 조언하는 거니까 새겨들어. 일찍 딸을 시집 보낸 동생의 말에 유 씨도 어느 정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그 집 잘 산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안 물어봤어. 아니, 언니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안 물어보고 뭐 한 거야? 순영이가 뭐라고 말 안 해? 안 하던데. 진석이 보면 그래도 풍족하게 자라지 않았나 싶긴 해. 그럼 결혼할 때 그쪽에서 집은 해준대. 아니면 반반?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 상견례 때 말이 오가지 않겠어? 그러자 동생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쿵쿵 치며 외쳤습니다. 답답한 사람아. 결혼은 비즈니스야. 그냥 남녀가 좋아서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니잖아. 정확하게 따져야 나중에 말썽 안 난다고.
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반반했는데도 진짜 골치 아팠다. 언니는 순영이 시집 보낼 때 얼마 줄 생각이야. 순영이 아빠가 시집 보낸다고 모아뒀던 돈이랑 이것저것 하면 1억 정도는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래.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 근데 그쪽에서 반반 하자고 하면 집 사기엔 빠듯하긴 하겠다. 그쪽에서 집 사주고 언니가 혼수 채워주면 딱 좋겠는데. 동생의 말에 유 씨는 서서히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는 단순히 인사만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집이며 혼수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니 결혼이 현실로 와닿았습니다. 옷은 내가 빌려줄게. 그 옷 입고 가면 순영이 진짜 창피할 거야. 그래, 그러자. 다른 때라면 완강히 거절했을 유 씨였지만 딸이 망신당할까봐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유 씨와 딸 순영은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 씨는 순영의 머리를 만져주고 화장도 손봐주며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상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5분이 지나서야 사돈과 진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많이 막히네요. 사돈은 다급히 변명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사돈 될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니 옷차림부터 단정하고 인상도 깐깐해 보여 유 씨는 왠지 모르게 주눅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를 깨고 먼저 말을 꺼낸 건 진석의 어머니였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진석이 엄마고 여기는 진석이 아빠예요. 유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순영이 엄마예요. 진석의 어머니는 가식적인 웃음을 띠며 이어 말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결혼 반대한 건 아시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매달려서 부탁을 하는데 도저히 이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유 씨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니 마치 무안을 주려는 의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유 씨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대답은 간단했지만 테이블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 씨는 속으로 답답한 마음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딸 잘 키워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기본 아닌가. 경우가 없기도 하네. 침묵을 깨고 진석의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집 얘기를 좀 해야죠. 우리가 아들 가진 입장이라 집을 사주고 싶기는 한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묶였어요. 그래서 일단 2억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괜찮죠? 요즘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는 일이 드문 걸 알고 있던 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2억 보태겠습니다. 그 대신 혼수는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집 명의는 진석이 앞으로 하도록 하죠. 유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말은 당연한 듯했지만 자세히 곱씹어 보니 썩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혼수는 사용하면 달아 없어질 소비재인데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순영이도 갚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이혼이라도 한다면 딸에게 큰 손해가 돌아올 상황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게다가 진석의 어머니 성격을 보니 혼수를 문제 삼아 두고 딸을 괴롭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유 씨는 동생이 해준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따져야 나중에 골치 아프지 않다. 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유 씨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2억 준비할게요. 대신 집과 혼수는 반반씩, 명의도 순영이와 진석이 공동으로 하죠. 유 씨의 말에 진석의 어머니는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석의 아버지는 헛기침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유 씨는 옆자리에 앉은 딸을 보았습니다. 순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 씨가 1억을 준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딸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 씨는 걱정 말라는 표시로 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무시당하며 결혼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결심했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2억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체한 듯 답답한 마음에 젓가락만 깨작거리던 유 씨를 향해 안사돈이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우리 진석이가 어디 가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사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도 출중하고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대기업 들어가서 이 정도 연봉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순영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유 씨는 애써 기분 좋게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의 다음 말이 이어지자 마음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석이가 좋은 선자리가 줄을 섰었어요. 근데 애가 하도 순영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 좋은 기회들 다 날렸죠. 웃음을 띠며 말하는 안사돈의 태도에 유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 앉을 때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모습에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순영이 다 우리 진석이가 1살 어리잖아요. 우리가 손해는 손해죠. 마치 농담이라도 한다는 듯 웃는 안사돈을 보며 유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남의 자식을 깎아내리며 자랑하는 말을 듣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 씨의 시선은 진석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는 키가 순영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스쳤지만 옆에서 딸이 필사적으로 유 씨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 씨는 폭발하려던 감정을 억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의 분노는 점점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꿀꺽 삼킨 용암 같은 분노 속에서도 상결례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무사히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술이 조금 들어가자 안사돈과 바깥사돈이 점점 경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순영이가 참 성격이 좋고 끈기가 있어요. 갑작스레 순영의 장점을 말하기 시작한 안사돈의 말에 유 씨는 잠시 의아했지만 이어지는 말에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로 얘기했었거든요. 진석이 만나지 말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애 만들어서 올 생각은 말라고요. 유 씨의 손은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 말을 진석에게도 아니고 순영에게 직접 했다니요. 안사돈은 그런 유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끈기 있게 결혼 허락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제 마음까지 돌렸죠. 대단해요. 정말. 유 씨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화는 끌어넘칠 듯했지만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 씨를 바라보자 끝내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순영이 칭찬인지 돌려서 욕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안사돈의 말에 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를 만들어 올 생각 말라니. 그리고 그 말을 자기 아들한테 한 것도 아니고 내 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누굴 꽃뱀 취급하는지 귀가 막혔습니다. 유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잠깐 참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에게 대놓고 하다니 이런 무례하고 천박한 사람이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된다면 순영은 두고두고 고생하며 이런 폭언을 들으며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는 미안했지만 유 씨는 결혼을 반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순영이에게 주기 아까운 귀한 아들이면 좀 더 데리고 계세요네. 유 씨의 말에 안사돈이 깜짝 놀라 되물었지만 유 씨는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오히려 걱정이었거든요. 진석이 키가 워낙 작으니까요. 이세를 낳아도 키가 작을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쪽은 다 키가 커서 걱정이 없었는데 그쪽은. 유 씨가 말끝을 흐리자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의 키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석도 그의 부모도 모두 키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려 있었던 진석의 부모는 이 결혼을 억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었던 듯 보였습니다. 유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잘 됐네요. 일어나자, 순영아. 순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안사돈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제는 허락을 했다니까요. 그러자 유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이제 허락을 못하겠네요. 현순영, 뭐해?
어서 안 일어나고 여전히 울먹이며 앉아있는 딸의 팔목을 유 씨는 단호히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대단한 아들, 더 대단한 집에 장가 보내세요. 그나저나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딸, 시궁창에 쳐넣을 뻔했는데 덕분에 10년 감수했네요. 그렇게 말하며 유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상견례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에 몸을 실었고 유 씨의 가슴은 분노로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입에서 불이라도 나올 듯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유 씨와 순영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유 씨는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었고 순영은 화가 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영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 씨는 딸이 자신의 행동에 화가 났음을 알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수모를 겪으며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집안과 연을 맺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걸까? 평소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해본 적 없는 유 씨가 상견례장을 뒤집고 나온 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생에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허진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유 씨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석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풀이 죽은 그의 목소리에 유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침묵도 그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엔 부족했습니다. 너도 참 어이가 없다. 순영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니? 진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끼어들면 괜히 상견례 망칠까 봐서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 씨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망치겠다는 거니? 그리고 내 엄마가 그런 말을 한 걸 너는 알고 있었어?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유 씨는 충분히 답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순영이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화나신 거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희 엄마도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 씨는 진석의 간절한 말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진석이 대뜸 부모와 연을 끊고라도 결혼하겠다 고 했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진석의 말은 유 씨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걸 미안해할 인간이면 애초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결혼한다고 해도 앞날이 훤히 보인다. 우리 순영이가 그런 수모를 겪게 할 순 없어. 이 결혼은 물러. 어머니, 제발요. 진석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희 엄마도 정말 많이 미안해하세요. 저희 둘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유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착잡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진석과 순영 둘만 보면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이었습니다. 부모의 간섭으로 연인을 갈라놓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끊자. 유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진석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가 부모의 말을 거스르지 못할 사람이란 게 너무도 뻔히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유 씨 자신도 젊은 시절 시집살이를 당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때 부모와 연을 끊고 방패막이가 되어준 남편 덕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석은 절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상견례 자리에서 진석이 단 한마디라도 순영 편을 들어주었다면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진 않았을 텐데. 유 씨는 밤새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순영이 유 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부은 채였지만 그녀는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런데 나도 진석이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정말 괴로웠어. 유 씨는 딸이 이별을 결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순영의 말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하겠다고 한 건 그 괴로운 마음보다 진석이랑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야. 어차피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시집살이를 당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이 결혼하게 도와주면 안 될까? 유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딸이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라 생각했기에 이런 말을 들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석이 어머니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나한테도 메시지 보내셨어. 그러니까 엄마도 사과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응? 부탁이야. 유 씨는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너 그렇게 결혼해봤자 그 시어머니가 변할 것 같니? 절대 아니야. 결혼하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아. 내가 진석만 보고 살 거라고. 그럼 시어머니랑 연이라도 끊고 살 수 있어? 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연을 끊지 않는 이상 그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을 거다. 그리고 진석이는 부모랑 연을 끊을 사람이 절대 아니야. 내가 틀렸니? 그렇게 유 씨와 순영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냉전은 이어졌고 순영은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계속 울리는 유 씨의 휴대폰. 진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결국 유 씨만 허락하면 결혼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 씨는 메시지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거면 상견례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은 건지. 혹시 이게 동생이 말했던 기선제압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유 씨는 한 번도 자식을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막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티는 순영을 보며 유 씨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 정말 그 결혼하게 해줄 테니. 유 씨가 순영의 방문을 벌컥 열며 말하자 순영이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걱정시키는 일 없이 잘 살게. 너 알아서 해라. 역시 자식을 이길 부모는 없었습니다. 순영은 유 씨의 말을 듣고 고맙다며 울었고 유 씨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순영은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은 비교적 조용하고 얌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단 목록을 길게 적어주며 기선을 잡으려 했던 상견례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조용했던 진석의 가족을 보며 유 씨는 진석의 말대로 그들이 정말 정신을 차렸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은 순영이 결혼한 지 1년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영은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유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맞벌이는 하다못해 끝까지 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요즘 세상에 외벌이로 어떻게 살아? 대출금도 갚아야 할 텐데 탄탄한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순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일하면서는 힘들어. 꼭 그만둬야 해. 유 씨는 딸의 말이 납득되지 않았지만 딸이 힘들다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영이 유 씨에게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흔쾌히 보내줬지만 이상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뒀어도 진석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사돈도 경제적으로 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두어 번 같은 요청이 있었지만 유 씨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만삭의 몸으로 부푼 배를 안고 울며 찾아온 순영.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놀란 유 씨가 묻자 순영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임신해서 그런가 봐. 호르몬 때문인지 자꾸 울컥하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 순영의 애매한 대답에 유 씨는 미심쩍었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만 있다가 갈게. 유 씨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푼 배를 끌어안은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지만 헬쑥한 얼굴은 여전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입덧은 아닌 것 같으니 다행이야. 잘 먹는구나. 응, 엄마가 해준 밥은 언제나 맛있어.
딸과 함께 오랜만에 보내는 시간은 유 씨에게도 오랜 걱정을 잊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야윈 모습과 속을 털어놓지 않는 태도는 여전히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이 든 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유 씨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있던 딸의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아 살짝 고개를 돌려봤더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 언뜻 보이는 내용에 유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길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을 열어보고 말았습니다. 메시지의 가장 위에는 굵은 글씨로 시어머니 라고 저장된 이름이 보였습니다. 내가 시엄마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내가 분명 너 좀 보자고 했는데 와보니까 없더라. 친정 같다며 그렇게 시부모 보기 싫어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너네 엄마한테 가서 쪼르르 이르려고 그런 거냐. 내 아들이랑 나 사이까지 이간질시키고 잘도 며느리 대접받길 바라겠다. 유 씨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추스르고 다른 메시지를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퍼부어지는 폭력 같은 메시지. 딸은 사과를 했고 사과를 하면 사과한 대로 욕을 먹었습니다. 반박하면 말대꾸한다며 더 큰 욕이 돌아왔습니다. 유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상견례 때 점잖은 척했던 게 다 가식이었구나. 그러다 메시지를 읽던 유 씨는 더 이상 믿기 어려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뱃속의 아기가 여자아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후 안사돈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화를 왜 그렇게 끊냐? 시엄마 말이 우습냐? 딸이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안사돈이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 지우고 아들로 다시 가져라. 유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별을 알 정도로 큰 아기를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이건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딸이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폭언과 모욕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딸이 감내한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유 씨는 자책감에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딸에게 신신당부했던 건 나였다.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던가. 유 씨는 다시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메시지에서 안사돈의 더 충격적인 요구를 발견했습니다. 사돈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사업자 명의를 순영의 이름으로 바꾸자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순영이 이를 거절하자 안사돈은 폭언을 퍼붓고 순영의 집까지 쫓아간 듯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 가는 거 싫다며 내 엄마가 며느리 대접받을 자격 없다고 했지. 이번에 사업자 명의만 바꾸면 다 해결된다니까. 유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잠든 딸의 야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볼이 쏙 들어가 잠든 모습이 안쓰러워 목이 메었습니다. 딸을 흔들어 깨워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보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사위가 문제네. 유 씨는 혼잣말하며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석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의만 빌려달라는 건데 왜 그걸 못 참고 대들어서 부모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해. 나도 중간에서 미치겠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잘하다가 왜 요즘 이러는 거야? 너까지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리고 왜 장모님 집에 간 거야? 일 크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 문자를 끝까지 읽지 못한 유 씨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석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순영이는요? 순영이는 자고 있다. 그런데 너 이게 무슨 메시지야? 유 씨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진석은 크게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영이랑 작은 오해가 있어서요. 내가 장모를 바보로 하냐? 아니요, 그럴 리가요. 장모님,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진석이 명조를 변명하려는 말을 끊고 유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돈 네 사업을 순영이 이름으로 하자는 걸 거절한 게 순영이 잘못이라는 거냐? 나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그건 아니고요. 너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순영이 방패막이 돼준다고 했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결혼만 시켜달라고 애원했잖아. 그런데 이게 내가 말한 방패막이냐? 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순영이가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 유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자기 발로? 애가 오죽했으면 울면서 여기까지 왔겠냐? 너는 어떻게 임신한 애를 이런 상황에 내몰아? 유 씨가 다시 한번 쏘아붙이려는 순간 옆에서 사돈이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사돈, 말씀이 심하시네요. 누가 누굴 쫓아냈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집 나간 며느리 때문에 골치 아픈 게 누군데요? 유 씨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갔는지 생각해 보셔야죠. 그게 사돈 때문이라는 거 몰랐어요. 사돈은 비꼬는 듯 말했습니다. 순영이가 누구 보고 배웠는지 참 잘 알겠네요.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내 하는 법이 없고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런 건 좀 교육해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 씨는 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거절할 만하니까 거절했겠죠. 그리고 저라고 진석이한테 불만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런데 애들이라 참견 안 하려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입니까? 더러워서 결혼 안 시키려 했는데 하도 매달리길래 허락했더니 임신한 애를 이렇게 내쫓다니요. 인간이면 인간답게 좀 사세요. 유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씩씩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 말은 더 많았지만 유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라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냥 갈라서죠. 배불러서 소방 맞는 며느리 세상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옆에서는 진석이 다급히 유 씨를 말리며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유 씨의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순영이 방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통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뭐 무서울 줄 알아요. 참나 뱃속에 있는 것도 헛이 핏줄이라고요. 그럼 그거 주고 나가야 한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어차피 여자라서 지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운 셈 치고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사돈은 빈정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장도 없이 애를 무슨 수로 키울 건데요. 유 씨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우리 딸은 워낙 잘나서 금방 취직할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일 그만둔 것도 시어머니 때문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러자 사돈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옆에 순영이 있죠. 우리 아들이랑 나랑 이간질 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지 엄마 뒤에 숨어서 또 당신 같은 사람하고 상종할 이유가 없네요. 당신 아들이나 신경 쓰세요. 유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버튼을 눌렀는지 휴대폰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휴대폰도 결국 꺼버렸습니다. 유 씨는 눈물을 흘리는 딸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진작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마음에 대못 받고 결혼했는데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었어. 애도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진석이는 뭐라 그러는데 그냥 참으래. 진석이는 절대 자기 엄마 못 이겨. 유 씨는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분명히. 하지만 유 씨는 말을 끝내 삼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힘든 건 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시간쯤 지나 사위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제 얘기라도 들어주세요. 하지만 유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딸의 말을 듣지 않았듯 유 씨도 그 집 아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딸을 안고 울며 밤을 지새운 유 씨는 다음 날 아침 순영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순영아, 이혼해라. 더 늦기 전에 내가 힘들다는 건 내가 다
하지만 너와 아이가 평생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다. 너를 위해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유 씨는 딸을 데리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간을 뒤로하고 순영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